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다음 주에 찾아오는 장기 연휴를 앞두고 또 이번 한 주 열심히 보내야겠죠?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에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주간으로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게 또 지난주였다고 합니다. ETF의 순유입은 12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요. 현물 시장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없다. 뭐 없진 않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증시는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반등을 했고 국채 금리는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달러는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강세로 돌아서고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뭐 이번 주에도 계속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이 어쨌든 점차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매물이 없다, 거래소에. 그런 와중에 이 큰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굉장히 좋은 가격 움직임이 있겠죠?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드리면서 오늘의 데일리 비트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간밤의 주요 트윈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립토 마이크라고 하는 분이 아쿠아 월렛이 런칭한 비자 카드를 소개를 했네요. KYC 없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비트코인, 그리고 USDT 결제가 가능한 돌핀 카드라는 걸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쿠아 비트코인 월렛은요, 아주 유명한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월렛이에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월렛이고요. 이게 이제 그 또 중앙화 지갑이 아니라 탈중앙화 지갑이라서 비트코이너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아쿠아 월렛이 돌핀 카드, 비자 카드를 하나 발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자 카드를 활용하면 아마 체크 카드인 것 같죠? 그래서 따로 KYC 할 필요 없고 그냥 비트코인 충전해서 쓰면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USDT, 테더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확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테더와 비트코인 간 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쿠아 비트코인 월렛에 USDT를 리퀴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입금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아직 USDT 자체 발행은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외에도 조만간 USDT가 이제 발행될 거긴 한데 일단 리퀴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블록스트림이라는 회사 아시죠? 아담백이 만든 블록스트림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드 체인이 있어요.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이고요. 리퀴드 네트워크 위에서는 지금 USDT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쿠아 월렛이 이 리퀴드 네트워크 기반 테더와 그리고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리퀴드 네트워크 기반 비트코인과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비트코인까지 다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결제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결제 그거를 비트코인 온체인을 사용하든 리퀴드를 사용하든 라이트닝을 사용하든 아무튼 빠른 비트코인 결제 그리고 USDT 결제까지 모두 제공을 하는 그런 월렛인데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그대로 카드를 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 지출 한도는 카드당 4,000달러 그리고 실물 카드 나오고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사용 가능하고 아쿠아 월렛 추가 수수료 없다. 일반 결제 시 수수료 없다. 그냥 네트워크 수수료만 내면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리퀴드 네트워크나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하면 굉장히 싸겠죠. 그렇고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더 가속화된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굳이 비자 카드일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 카드 가맹점이 있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하는 게 먼저 아마 도입될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USDT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로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컨셉의 카드들이 앞으로 많이 출시될 거로 저는 보고요. 이게 일단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그리고 저축 결제 이 둘 간의 즉시 환전 이거를 아주 대중화시키는 데 일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실생활 사용 수단으로서 결제 수단으로서의 실용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입맛에 따라 사용할 겁니다. 우리 체크카드 있다. 여기에 비트코인도 들어있고 USDT도 들어있어. 그러면은 뭐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USDT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달러로 쓰려고 할 겁니다. 근데 달러를 내가 많이 받았다. 내가 뭐 가맹점주다 그래가지고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달러로 놔두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으로 보관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장기 저축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그리고 결제 소비 수단으로서의 USDT 테더 이 두 개가 하나의 지갑에 모두 함께 들어가 있는 그리고 둘 간에 마음대로 환전이 가능한 온체인으로 그것도 이런 화폐 이원화가 저는 앞으로 이 뭐라 그럴까 결제의 미래 또는 화폐의 미래라고 보고요. 요거의 초입이 지금 요 아쿠아 월렛 카드 비자 카드 같은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다음 애리조나주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월요일 최종 투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오늘이 월요일이지만 미국은 아직 일요일이죠.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 되면 즉 내일 새벽이네요. 이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에 대한 아리조나주의 최종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표결이 끝나면 만약에 최종 표결이 가결이 되면 이제 아리조나주는 최초로 미국 지금 그 주정부들의 계류 중인 39개 비트코인 관련 법안 중 최초로 통과되는 거고요. 이제 주지사가 승인하면은 바로 법안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 아리조나주에는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죠. 공공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과 디지털 자산 전략적 준비금 조성을 위한 법안. 두 개가 다 함께 지금 표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정부의 공공 자금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전략적 준비금을 비트코인에 넣을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전략적 준비금 마련할 수 있다. 이게 다 같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아주 큰 이정표가 될 거고 이 나머지 20개 주, 지금 나머지 20개 주에도 39개 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들에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속도감 있게 표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이 본격 채택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니스 포터, 전례 없는 글로벌 비트코인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 차트를 공유를 했는데 크립토 퀀트에서 퍼온 차트네요. 근데 이 오렌지색 영역을 보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밸런스,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얀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공급 감소, 공급량 부족 이런 상황이 거래소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터는 우리는 이전에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공급 부족 현상을 겪은 적이 없다. 매우 강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모자랐던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래는 옛날 같으면은 이런 거래소 보유량이 떨어지는 현상은 그냥 장기 보유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말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서 개인 지갑에 보유하려고 하는 거죠. 안 팔 거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싶을 때 다시 거래소로 넘어와서 팔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게 아주 중요한 매트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ETF를 통한 비트코인 매수가 또 이제 큰 영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만 보고 우리가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긴 해요. 그냥 추세적으로 거래소에서 더 이상 비트코인의 거래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기업들과 기관들과 또 국가 이런 곳들은 OTC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하고 자기 지갑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냥 거래소에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ETF도 마찬가지. ETF 운용사들도 이 AP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하는데 그 LP들은 또 다 OTC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있는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제 장기 투자자들 위주로 많이 넘어갔다는 거는 또 제가 다른 온체인 지표에서 본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물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고요. 단기 투자자들은 다 이미 비트코인 가격 7만 불까지 떨어졌을 때 털고 나갔고 이제 그동안 고래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들은 굳이 거래소에다 비트코인을 놔두지 않아요. 개인 지갑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지갑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났고 거래소의 거래량은 줄어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 받아서 많이 거래를 하고 보유하려고 할 때 이때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면 피날레가 올 수 있습니다. 가격은 결국 이 현실을 반영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백이요. 스트래티지 등 트레저리 기업들은 비트코인의 미래와 현 법정화폐 세계 간의 괴리의 차익거래다. 아주 되게 어려운 말을 짧게 써놓으셨는데 MSTR과 다른 트레저리 기업들은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100에서 200조 달러 규모의 선행 거래다. 그리고 하이퍼 비트코이나이제이션, 초비트코인화의 증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대부분의 대형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 트레저리로 이동하기에 충분히 확장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비트코인을 재무적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들로까지 번질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미래형인 자산이 현재 법정화폐 시스템의 한계, 인플레이션, 누적 부채 증가 이런 걸로부터 발생한 현상이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승리할 거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여기에 배팅하고 있는 거다. 단순히 그냥 조금 단기적으로 돈 벌려고 이렇게 비트코인 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화폐와 비트코인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기 때문에
지금은 스트래티지 같은 뭐 비교적 작은 기업들만 요걸 하고 있지만 점차 대기업들도 넘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뭐 대기업들이라고 평생 돈 버냐? 그렇진 않죠. 매그니피선트 세븐도 언젠가는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안 나오고 성장률이 정체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도 다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거다. 그게 바로 하이퍼 비트코이나이제이션, 초 비트코인 세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되면은 진짜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들던 가격 상승률이 이제 그 사이클 패턴이 깨지고 갓 캔들이 나오면서 시스템 레벨의 리셋이 발생하는, 비트코인이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사이클 패턴, 이제 줄어드는 상승폭을 깨버리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갓 캔들이 나올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팀 드레이퍼, 금은 죽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살아 움직인다. 금은요, 뭐 당연히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난 1년간 많이 올랐죠. 올해만 해도 30%가 올랐는데요. 근데 비트코인은 금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동성, 결제성, 확장성 측면에서 금은 너무 불편하다. 비트코인은 완전히 밀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국경의 경계를 넘어 이동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프로그래밍 가능하며 실질적인 사용처까지 갖춘 자산이다.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서요, 인터넷 시대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보다 훨씬 나은 다른 차원의 자산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은행, 인플레이션, 규제 없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의 장점이 앞으로 더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도 보고요. 물론 단기적인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금도 지금 뭐 결제 수단으로 전혀 쓰이고 있지 않지만 저렇게 가치가 올라갔고, 비트코인도 지금은 그런 내러티브로 오르는 거예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궁극의 세이프 헤이븐으로서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장성 있게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결제 수단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밤의 뉴욕 시황은요, 비트코인 ETF에 27억 달러나 자금이 유입됐다. 비트코인이 주간으로 1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ETF는 지난주 목요일까지 27억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고요. 이는 12월 달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시장 유동성이 감소를 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고갈되어서 2024년 11월 이후 비트코인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거래소를 포함한 활발히 거래되는 활성 주소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얇아졌고, 그 다음에 대형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제 나중에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호재가 있어야 돼요. 호재, 그 다음에 엄청 큰 뉴스, 뭐 그 다음에 이제 우호적인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가격이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 기반으로 보면요, 지금 엘리엇 파동 이론을 기반으로 보면 단연간의 강세장의 5번째이자 마지막 파동을 시작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엘리엇 파동을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13만 3천 달러, 13만 6천 달러 수준의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을 기반으로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P 500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조정장을 탈출했다. S&P 500 지수가 주간으로 4.6%, 다우존스 2.5%, 나스닥은 6.7% 상승을 했고요. 빅스 지수는 그냥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5월 달에는 시장이 한번 떨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대요. 2025년 일단 실적 목표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델타 항공, 카맥스, 테슬라 등 여러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 제공을 보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락하는 게 지금 현재 사실상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굉장히 실적 발표가 결과가 좋았는데, 테슬라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했죠. 이게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빅테크라고 해서 다 같은 빅테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도토리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키재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도토리 얘기가 나와버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키 큰 그룹과 키 작은 그룹,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과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 이 두 가지 그룹으로 이 지수에 있는 기업들의 운명이 바뀌면서 갈리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일단은 5월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고 와봤습니다. 물론 낙관적인 전망도 있어요.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인플레이션 완화, 그리고 고용 시장이 다시 회복한다.
그러면은 고용시장이 약화된다. 고용시장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하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이제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장밋빛 전망이 이제 이런 항상 내러티브를 지금 요즘 가지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또 연준이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인디언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이 내릴지 올릴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거를 보고 우리 투자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게 낙관론이라면 사실 낙관론이 없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 국채금리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조금 다시 미 국채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관세에 관련해서 완화된 발언을 하고 있는 점, 스콧 베센트 장관도 지난 주말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완화적인 발언을 했죠. 우리가 뭐 중국이랑 끝까지 가겠다는 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좀 풀어주는 투자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게 이제 다시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어가지고요. 달러 가치도 조금 반등하고 그다음에 미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금리는 주간으로는 4.267%로 마감을 했습니다. 4.2%포인트대까지 다시 내려왔네요. 2년물 금리도 3.8%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3.761%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무역 협상 기대감에 약간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련 발언 수위를 낮추고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가지고 달러 가치가 99.645, 99 그 상반 뭐라고 해야 될까요? 99 후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3% 상승을 한 거고요. 이제 중국은 절대 우리 미국이랑 교역 그런 협상하고 있는 거 없다. 이런 거 관련돼서 하고 있던 얘기 나오면 다 가짜뉴스다 이러면서 굉장히 선을 그었는데 이제 어쨌든 일본, 한국과 교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그 결과가 이제 이번 주 중에 나온다고 하죠. 그다음에 인도, 영국,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 EU와도 계속해서 이 교역 관련 협상을 이어나갈 거라서 결국에는 이 협상이 성사가 되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거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중국이라는 아직 큰 고래가 한 마리 남아있긴 하지만 무역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당히 거친다. 그러면은 달러와 자산 뭐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 더 내려갈 필요 있겠느냐? 지금 이런 투자자들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자, 금은요 지금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올해만 25% 상승했는데 지금 신고점 형성한 다음에 소폭 조정되고 있고요. 지난주 3,400달러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살짝 내려와 3,300달러 후반대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금 가격이 극단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정받을 거다.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서 좀 우하향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찾아오는 것 같다.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조정을 좀 받는다면 이때 금 보유량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금이 많이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또 막 이상한 얘기만 안 하면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걷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증시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금의 조정은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때 뭐 증시로 갑자기 돈이 몰려 들어오겠습니까? 금에서 이제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자금 흐름 요게 당분간은 좀 주목이 된다. 저는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단 밈 제목은요. 같이 오르지만 더 멀리 간다. 금과 비트코인의 세대 차이. 아버지는 방에서 이렇게 금 거래를 하고 계셔서 아들아 우리 이기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방 밖에서 아들은 또 이제 아들 나름대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폭이 더 크네요. 금보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부분을 함의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밈이 되겠습니다. 일단 세대별 자산 선호 차이. 일단은 뭐 시니어 분들은 금을 더 좋아하시고 그리고 젊은 세대는 비트코인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세대별 자산 선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사실 같이 가는 거죠. 모두 인플레이션과 국제 정세와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또 국경 없이 검열 없이 프로그래머블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치저장 수단을 넘어서 성장성 자체가 다른 신기술이다. 이거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안정성을, 비트코인은 미래를 대표하는 자산이다. 그래서 안정감 있는 걸 좋아하시는 시니어 계층의 분들은 이제 금을 좋아하시고 미래성을 더 좋아하는 뭐 리스크는 있지만 미래의 성장성을 더 좋아하는 젊은 세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그런 두 세대의 이 선호도 차이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대를 가르는 인식의 차이, 비트코인이냐 금이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